안녕하십니까.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근로기준법 이제 제 5장 여성과 소년 그 파트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64조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연령은 15세입니다. 그 근로기준법 64조에 보면은 사용자는 15세 미만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취직인의증을 발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직인의증이 나오는 것은 그 의무교육이 지장이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섞어서나 아니면 배우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의무교육이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시간을 할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취직인의증을 받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령은 15세 미만자를 1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생부터 이제 근로 가능한 거고, 중학생은 사실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엄격한 노동법이 적용이 돼서,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정말 커피를 재배할 때 초등학생을 쓴다라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되게 엄격하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15세 미만인 자는 항상 후견이나 이런 개런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을 이제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이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연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런 연소자가 이제 알바로 해서 취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그리고 또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요건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의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 또 구성 항목, 이런 부분을 반드시 서면을 작성해서 서면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연수자들 같은 경우 특별히 중요한 거는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해야 됩니다. 동의서라는 거는 이제 부모가 자식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는 이런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또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바생을 쓸 때에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 또 이제 친권자 후견인의 근로계약 동의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요 세 개가 있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후견인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고아의 경우는 어떤 기관이나 이 후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친권자나 또 후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아원 같은 경우는 바로 시설의 장이 이제 어떤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계약이 실제적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나 아니면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후견이나 친권자는 근로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연수자 같은 경우는 후견이나 친권자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서 근로계약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좀 특징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런 후견인, 그러니까 연수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이제 했지만은 임금을 부모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 아이들이 이제 발달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빠르고, 그래서
15세 정도 되더라도 이제 많이 성장한 경우가, 그런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 15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가 좀 적은 편인가요? 아니면 높은 편인가요? 혹시? 그 회사의 그 나라의 어떤 그 발전의 어떤 발전이나 기대치나 어떤 신체적 조건에 다를 수 있지만은 보통 13세까지도 하는 데가 저 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15세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소자들과 근로하게 되면은 중요한 게 어떤 이 사람들의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봐줘야 되고, 또 임금이 제대로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또 근로 시간이 과도하게 책정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소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 시간을 1일 7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하루에 그 7시간에서 1시간을 더 할 수 있는 1시간, 그리고 일주일 총 6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하루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고, 그리고 일주를 따질 때에는 46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해서 이러한 아이들을 고용할 경우 후견인이 이제 그 개런티가 돼서 그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뭐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경우는 그 후견인이 대신 봐줘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통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책임지고 하고, 이제 근로계약은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연소자들 같은 경우는 이 후견이나 채권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또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그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춰야 된다,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것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에 있는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될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금은 바로 이제 그러니까 후견인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추가로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사실 그 연소자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성장하는 나이에 그 단순 반복하는 이러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신체가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15세 미만자로 정해져 있고, 또 18세까지 그 연소자들 같은 경우도 근로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그 연소자를 쓸 경우에는 이런 법적인 조건을 맞춰서 사용해야지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